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자, 영상의 시작부터 끔찍하죠. 이번 여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이번 여름이 대단히 평년보다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제 느낌에 못 견디겠다, 너무 덥다,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름 들어서면서 좀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 7월 초에 막 폭염이 몰려오던 시절에 제가 어딜 갔냐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키나와를 갔거든요. 오키나와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작업 못하고 있네요.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키나와가 미친듯이 더웠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더웠어요. 호텔을 나가면, 저희가 오키나와 시내에 있는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에서 나서면 땀이 줄줄줄줄, 정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땀이 줄줄줄줄 나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덥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7월 중순이 오히려 시원한 거예요. 제 느낌엔 너무 더운 곳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엄청 평년보다 덥진 않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더위가 길었습니다. 보통 입추 다음 말복 오고 나면 밤 기온이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왔고, 처서가 지나기 전에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데, 이런 느낌이 나야 정상인데, 지금 처서가 지난 뒤에도 요 며칠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처서 지난 동안 이후에도 한동안 좀 더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름을 잘 견디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가을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르게 물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위가 조금 덜 가셨어도 물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더위가 뒷꼬리가 길면 이런 현상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라져서 그렇죠. 완전히 새카맣게 썩어 들어갔었어요, 식물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게, 무름 현상과 무름병은 달라요. 무름 현상은, 그 이파리가 물러지는 현상은 그냥 단순 과습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 무름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병이에요. 그거는 바이러스, 무름병 균이 침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런 케이스가 바로 무름병인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말라진 거죠. 제가 귀찮아서 냅뒀거든요. 치웠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 끝날 때쯤 물 주시는 거를 조금 조심하세요.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한 템포만 참았다가 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름에 물을 꾸준히 주시긴 하시되 양을 줄이시라고 하셨죠. 물을 주는 양과 주기를 여름에는 줄여야 한다. 주기는 늘리고 물양은 줄여야 한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내 몸이 시원해지면, 찬바람이 싹 불면, 이때다, 좋아 하고 물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왜냐면 식물한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균도 훨씬 더 창궐을 하고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살균제 기운도 떨어져 있을 때니까요. 초여름 들어갈 때 살균제를 쳐놓으면, 장마 때 살균제를 쳐놓으면 그 약 기운이 늦여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훅 물을 줘버리면 금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으로 식물을 키운다는 놈이 식물을 죽여대요.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다? 저도 죽입니다. 저도 죽이니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뿌리 상당히 잘 내렸어요. 이 저희 흙에 아마 올 봄에 옮겨놨을 거예요. 올 초에, 늦겨울인지 초봄에 옮겨놓은 건데, 뿌리는 굉장히 잘 내렸고요. 제가 저희 그 배합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훌훌훌 털어져요. 이게 딱딱하게 굳지 않고요. 뿌리는 굉장히 잘 내렸으나, 뿌리를 잘 내렸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쏟아 보겠습니다. 흙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드려야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잔뿌리가 이렇게 다 내렸죠.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거의 꽉 차게 돌 정도로 많이 내렸고, 굳어지지 않죠. 먼지.
먼지가 너무 나요. 자, 화분을 이렇게 비웠고요. 요 화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써서 오늘 뭘 심을 거냐면요, 바로 요거 왕대품 마디바를 제가 심어 볼 거예요. 프릴도 되게 잘 잡혔죠. 제가 마디바 영상 옛날에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저희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저희 채널에 마디바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마디바 뭐 프릴 마디바 이렇게 판매하는데 프릴 마디바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오래 묵으면 이렇게 다 잡힙니다.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묵은 걸 거예요. 오래 묵어서 제대로 키우시면 이렇게 마디바 프릴 다 잡히고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장마 직전까지는 마디바도, 장마 직전까지는 노지에 두시면 훨씬 예뻐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얘도 완전히 핑크빛으로 너무 예쁜 상태인데 얘보다 훨씬 더 물이 잘 듭니다. 요거 통만 한번 비우고 다시 계속 찍어 볼게요. 마디바 심어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페라고늄 바클리라는 품종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꼭 요 밑에 뿌리는 무슨 난쟁이처럼 생겨가지고 조그만한 인삼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 위로 이파리가 다른데 이파리 문양이 되게 예쁘고 귀여워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구감용 영상도 보니까 솔직히 저는 구감용 진짜 좋아하는 식물인데, 저는 아프리카 식물처럼 괴근들, 코덱스 식물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확실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에케베리아류를 훨씬 반응이 좋더라고요.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조회수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가끔 섞지만 일단은 에케베리아 위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조회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자, 그런 댓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문자도 그렇고, 왜 판매 영상 준비 안 하시냐, 판매 영상도 올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매 영상 준비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거 뭐 마이너한 이유인데, 판매 영상 조회수가 훨씬 덜 나와요. 판매 영상 조회수 훨씬 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진짜 이유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제가 이렇게 찍는 거는 약간 저는 노는 기분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그냥 뭐 내가 심는 거 보여도 드리고, 내 식물 자랑도 하고, 뭐 이런 거 소개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컨텐츠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데, 판매 영상은 식물만 쭉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고 사실은 뭐라고 특별히 설명할 일이 없는 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할 뿐이지, 이게 뭐 이래서 예뻐요 저래서 예뻐요는 키우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게 요런 식물이고 사이즈 어떻고 요런 특성이 조금 있고 뭐 가격은 얼마입니다, 요 정도가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입장에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미없는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뭐 그렇다고 판매 영상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지만 준비는 할 거고요. 준비는 할 건데 아직 식물들이 제 눈에 들 정도로 예쁘지가 않아요. 9월 초 중순, 9월 제 목표는 10일 이전에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제 마음에 썩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게 라이브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저께 그 아주머니네 다육식물원 사장님 라이브 하셨더라고요.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왠지. 흙이 너무, 이게 지금, 또 딴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식물 사이즈가 거의 30cm 가깝거든요. 25에서 30cm 차이라, 화분 크기도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뿌리가 엄청나죠? 그냥 통째로 떠지네요. 우와! 자, 뽀분함 하군요. 그래서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냥 궁금하신 것들,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 식물에 관한 것도 좋고요. 다 알진 못해요. 제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마 많은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일걸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뭐 식물에 관한 질문들, 저희 사업에 관한 질문들, 저희 농업에 관한 질문들, 또 뭐 시골살이에 관한 질문들도 좋고, 제가 하는 운동에 관한 질문들도 좋고, 제 취미에 관련된 거,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도 좋고, 뭐 그런 제가 올렸던 그 영상들, 뭐 진상,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 후기에 관한 질문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으니까 뭐 질문 남겨주시면 좋고요. 라이브 때 오셔서 뭐 대화하셔도 좋고요. 제 목표는 이번 주말에 오전 중으로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특별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한 건 없고, 이렇게 뭐 하엽 정리나 하면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 일 할 일 하면서, 지금 저희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거든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뭐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 하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툴을 주문을 해놨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배돼지가 불렀죠. 판매할 생각은 안 하고. 판매할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고, 판매 영상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판매 영상은 식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다 찍을 수 있는 거지만, 식물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들은 또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판매 영상도 조만간 준비는 하겠습니다. 자, 흙을 털어줄게요. 흙을 털어주고요. 여러분, 지금 계절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조금 늙은 식물들을 분갈이를 하셔야 하면, 굵은 뿌리를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잘 안 건드리고 최대한 흙만 털어주고 잔뿌리만 털려 나가게 하는데,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식물들이 생장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이게 좀 늙었다, 이게 분갈이 한지 좀 오래됐다, 식물 상태가, 뿌리가 딱히 건강치 못하다, 뿌리가 젊지 못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좀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그럴 때는 아예 며칠 좀 말렸다가 심으시든지, 자른 상태로, 아니면 마른 흙에 심으시고 며칠 물을 좀 오래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굵은 뿌리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농장에서 사용하는 흙인데, 농장에서 키워낼 때는 이 굵은 뿌리가 좀 위주가 돼요. 저희가 쓰는 흙들이 굵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강모래를 넣고요. 이 말씀도 한번 드려야겠네요. 강모래, 저희 배합토 주문하신 분들이 조금, 이번 주 말에 주문하신 분들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냥 복잡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비가 와서 조금 늦게 보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저희가 자재를 받아두면 비를 안 맞도록 이렇게 덮어두는데요, 이번에 강모래를 받은 게 지난번 강모래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알갱 입자 자체가 조금 더 작고요. 이렇게 고운 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를 한번 푹 맞춰서 씻겨 내려갈 것들을 좀 씻겨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섞을 거고요. 제가 섞어 봤는데, 기존에 쓰던 게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버글버글한 느낌이에요. 손으로 집어 봤을 때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고운 입자들이 있네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심어보고 물 줘보고 해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성장시키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정도. 그러나 식물에 해가 가게 관수가 막히거나 그 정도는, 굳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심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젖은 상태로 심을 수는 없어서,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말린 다음에 마른 흙으로 배합토를 섞어서 보내드리려고 며칠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연락들을 다 드렸어요.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혹시 이제 받으셨는데, 새로 받으시는 분들, 주문하실 분들, 받았는데 예전 흙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요 만약에 알아채신다면 정말 눈썰미가 좋으신 거고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눈썰미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온 흙으로 섞은 거예요. 괜찮죠? 여전히 괜찮아요. 메인은 그 굵은 강물의 굵은 입자들이 메인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젖은 상태로 흙을 섞으면요, 이 때깔이 안 나요. 솔직히 성분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저희 흙 특유의 예쁜 때깔이 안 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게 보내드리긴 싫고, 젖었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런 이런저런 얘기들, 업계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 짝꿍이 보더니 저한테 오빠 왜 화가 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쌓여있던 좀 감정이 분출이 됐나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다녀가셨냐면, 진짜 저도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도 신기한데, 저희 근처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오시더니 뭘 좀 물어보고 싶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뭘 좀 물어보고 싶다 하셔서, 뭐 편하게 얘기하셔라.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자기가 카페를 하는데, 그 다육식물을 갖다 팔겠다고 한 1년 지났대요. 1년 좀 넘었다는데, 다육식물을 한 차를 받으신 거예요. 싸구려들을, 싼 식물들을. 그거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식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관리해본 적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당연히 하죠. 뭘 해야 알아야 시설이 있겠죠. 뭘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걸 받아 놓으니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관리는 안 되고, 그러니 식물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식물 잘 키우는, 그 다육식물을 잘 아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걸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있으시냐, 사진이라도 보자. 그것도 없대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어떤 방향의 조언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비용을 좀 받고 그거를 와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불가능하죠. 제가 제 농장 운영하기도 벅차 죽겠는 사람인데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불가능하고요.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도 웃자랐다고 하실 정도면, 제 눈에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식물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거 회복시키시려면 제대로 된 환경에 두셔도 1년 반은 걸릴 거고, 최소.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엎으세요 그랬어요. 그냥 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판매나 이런 번식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의가 많고 해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쉬워 보여서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식물이 대단히 까다로운 식물들은 아니니까 쉬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사고 치기 전에 와서 물어보세요. 돈 쓰기 전에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돈은 돈대로 쓰시고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내가 사고 치기 전에 와서 물어보셔도 제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 뉘앙스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뉘앙스는. 그리고 그걸 알고 접근하냐 모르고 접근하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만, 솔직히 저는 제가 얻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담 시간만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렇다고 그걸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오늘 수다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 서울대학교 총동문 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저희 양평에 사는 선배님 계신 줄도 몰랐는데 경영대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올해 70 정도 되셨다고, 70 정도 되셨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자기가 전혀 몰랐는데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잘 찾아오셨어요.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가셨는데, 하시기 전에 오시기 잘하셨다. 미리 어느 규모의 어떤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하고, 회수가 어느 정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솔직히 그분한테는 선배님이시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분의 상황도 있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치기 전에 연락하시면, 돈을 투자하기 전에 연락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는 될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당황스러워요. 이거 했는데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시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이미 하신 걸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데 내가 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미 한 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기 전에 전화로라도 물어보시든지 하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제발 이 업계를 쉽게 보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저 그렇게 들어왔다가 피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놈들이 나쁜 맘 먹으면요,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나? 저 같은 놈들이 나쁜 맘 먹으면 그런 분들 이렇게 흔히 우리가 빨대 꽂는다 그러죠. 쉽습니다. 그리고 나쁜 맘 먹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맘뿐인 분들도 많고. 그러니 항상 저희 업계뿐만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를 상상하실 때는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 귀농도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이에요. 그런 거 항상 하기 전에 상담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 놓고 나중에 이거 어떡할까요? 하시면 답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마디바 왕대품 가격 말씀 안 드렸네요. 마디바 요거 큰 놈들 원래 제가 이거 8만원 판매하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고 문의 주시면 요거랑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일 수 있고요. 프릴 요렇게 잘 잡힌 애들도 있고 조금 덜 잡힌 애들도 있고, 군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덜 잡힌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마디바는 기본적으로 자구 분리가 좀 잘 돼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배송 받았는데 분리가 됐을 수도 있어. 해업 정리하다 보면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요거 7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